자료 x, y가 자연수이고 배소관계가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시오. 쭉 숫자가 있어. 여기서 x, y를 빼고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거야. x, y는 위치를 모르니까 빼두고 쭉 쓴다. 4가 제일 왼쪽에 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11, 17, 23, 26, 그리고 35까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맞지? x, y를 빼고서 6개를 썼어. 이 상태에서 x, y의 자리를 넣어줄 건데 x, y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나 봤더니 10 이하야. x, y의 대소가 있고 그리고 둘 다 10 이하야. 대충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정도 되겠다. 11은 넘어갈 수 없고 10부터 그 아래 있는 자리까지. 4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이란 얘기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중앙값을 찾아달래. 중앙값. 여기 어딘가에 x, y가 들어가지. x, y가 들어가. 그럼 중앙값이 어딘지 계산을 해보려고 봤더니 일단은 전체 개수가 짝수개야. 짝수개의 중앙값은 가운데 붙어있는 두 개의 평균을 내준단 말이야. 여기 아니지. 오른쪽으로 가야 왼쪽으로 가야지. 왜? 개수가 4개. 개수가 4개니까. x, y는 중앙값에 영향을 주지 않네. 가운데 붙어있는 두 개의 숫자를 확인해보니 걔네는 10이라고 17이야. x, y가 어느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던 간에 중앙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 가운데 둘이 만나는 건 10이라고 17이고 얘가 바꿀 수 없어. 따라서 두 개의 평균 얼마니? 28에 2니까 14가 중앙값이 되겠다. x, y 위치가 어디든 영향을 줄 수 없다. 그 다음에 1008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자연수 A, B 빼기 A를 구하시고 A와 B의 대소가 정해져 있네. B가 더 크다. 그리고 가조건 별량 5개, 중앙값은 6이다. 먼저 쓸 수 있는 확실한 것들부터 쓰고 가. 2, 3, 8. 이 상태에서 A와 B의 자리를 잡아줄 건데 A와 B가 어디에 있어야 중앙값이 6일까? 중앙값부터 표시해보면 대충 이 정도의 6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개수가 홀수개야. 가조건에서는 5개를 보고 있다고. 5개. 5개의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숫자를 읽어줘야 되지. 누군가의 평균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숫자를 딱 읽어주는 게 바로 중앙값이야. 그 중앙값이 6인 상태인 거고. 그러면 누군가 A와 B 둘 중 하나는 6이라는 얘기. A와 B가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둘 중 하나는 6이야 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먼저 보고 가자. 7, 13, A, B의 중앙값은 9이다. 나조건에서 여기 4개짜리야. 4개짜리는 두 숫자 평균을 봐야 하지. 7과 13이 있어. A와 B를 어디에 넣어줄까 하고 봤더니 A와 B 둘 중 하나는 뭔지 모르지만 둘 중 하나는 6이야. 6을 포함하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모른다. 그럼 여기에 A와 B인지 모르겠지만 6을 하나 넣어주고 나서 시작하자. 맞지? 그리고 B를 어느 위치에 자리 잡을까 보고 중앙값을 생각해보면 만약에 6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B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 중앙값이 이렇게 계산되겠네. 또 B가 만약 이 자리를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중앙값은 이렇게 계산될 거야. 근데 이 둘의 중앙값을 계산하면 10 나오지. 중앙값 10. 얘는 T나. 중앙값이 9라고 있기 때문에 B는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 둘의 평균이 9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유추해가야 문제가 풀려. 그러면 2 곱하고 18을 빼면 B는 11이라는 숫자이고
뒤에 11을 집어넣으면 다시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된다. 6, 7, 11, 14. 중앙값 구하시오. 9. 찾아줄 수 있다. 6하고 11이었네. 다시 위로 올라가서 확인해보자. 2, 3, 6, 11 넣고 나면 맞네. 가운데 중앙값 625라고 읽어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A와 B는 6하고 11이었다. 이렇게 참. 두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돼. 별량계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도. 그래서 B 빼기 A 하세요. 답은 5. 그치? 여기 문제가 훨씬 낫지. 다시 넘어가 볼까? 54쪽, 55쪽 들리신 거 있나요? 더 있으면 있어? 1016? 오케이. 여기는 55쪽에 있다. 일단은 번호부터 수가 1016. 56쪽에 틀린 거 있으신가? 오, 잘하네. 유나도 괜찮아? 1016 답이요? 네. 답만 불러줄게. 또 있나? 정호도 안 불러줘. 1016 A는 8, B는 11, C는 3이라는. 네. 내가 안 불렀나? 그랬을 수도 있어. 이거 부른 기억이 없어. 유나가 맞는 것 같아. 또 있어. 맞았어. 또 넘겨봐. 14. 14, 44. 알겠습니다. 내가 답이 부른 기억이 없다. 1014, 44. 둘은 쭉 넘겼을 때 나왔나? 44번, 41번? 31번? 알겠어. 지훈의 반 30명, 그리고 기록이 0에서 5, 여기는 5가 아니 10이지. 여기 10이 5, 10에서 20, 20에서 30. 요렇게 된다. 일단 빈칸부터 찾아야겠지? 청호야, 전체가 30명이니까 여기 빈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위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고 30에서 빼주면 빈칸 숫자 찾았네. 여기가 5, 여기가 6, 7, 10. 위에 다 더하면 28 나오니까 여기 12가 있어요. 맞나? 10. 아니, 이거 너무 큰가? 그냥 2구나. 맞나? 18, 28, 2구나? 너무 커졌네. 이렇게 보였어.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니까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은 여기 있네. 그 계급의 도수를 A명, A는 2. 그리고 기록이 20초 미만. 20초 미만은 여기 둘 다 합쳐서지. 정우야. 5명하고 6명 합쳐서 B는 11명. 이렇게 A 더하기 B는 13. (1031) 진욱이네 만화생. 이거는 숫자를 세줘야 돼. 이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을 보고 도수분포표를 새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기록이라고 쓰고, 마지막이 35, 40에서 40. 이런 상황. 유나야? 히스토그램을 보고 도수분포표를 다시 만들어야 돼. 그 각각에 있는 사람 수를 세워서 채워준다. 유나야, 31번님.
도수 분포표를 새로 만든다. 이 문제야. 다시 하나씩 채워주는 거야. 이 히스토그램을 보고 도수 분포표를 15에서 20 사이에 있는 사람은 3명. 맞아요. 31번. 왜? 아, 맞아. 히스토그램을 보고 이 히스토그램을 보고 도수 분포표를 새로 만드는 거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 3명 찾아주고 그리고 20에서 25 사이에 6명. 25에서 30 8명. 이렇게 안 쓰고 풀어도 괜찮긴 해. 30에서 35는 11명. 35에서 40은 9명. 마지막 40에서 45는 3명. 그럼 전체 인원수가 나온다고?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전체 인원수를 구해도 괜찮지만 숫자로 보면 더 편하니까. 모두 더해주면 20에 14에 30, 40명인가? 이렇게 나오네. 전체 40명. 그럼 상위 30% 이내에 든다라는 말은 30분의 몇 명이어야 40분의 몇 명이어야 그게 30%일까 확인해 보는 거지. 이때 N이 30%를 만드는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5니까 N은 30 곱하기 5분의 2 12명? 12명 포함, 12명 이내에 들어야 30%겠다. 요만큼이네. 상위. 멀리 뛰기니까 이 부분이 상위겠다. 멀리 뛴 사람들 12명, 3명, 9명, 상위 30%. 그럼 적어도 기록이 얼마여야 하냐라고 하면 35m 이상은 뛰어야 이 집단,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록은 35m 이다. 이렇게. 만약에 이 도수 분포표를 그리지 않고 풀겠다라고 하면 그 점점점에 있는 사람 숫자를 세주면 돼. 점점점 3이고 6이고 8이고 11, 9, 4. 이 숫자 모두 다 더해서 40인 것만 확인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44번 가봅시다. 마지막 문제인가? 여기 조금 지우고 가야겠다. 이 문제가 길다. 얘는 써볼게. 점수 45, 55, 단위는 10이네. 55에서 65, 75, 85, 95는 없지. 95에서 끝나지. 여기 바로 오른쪽에 상대도수가 나와 있는데 상대도수를 바로 보기보다 사람수, 도수를 먼저 보고 가자. 원래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편하다. 일단은 전체 인원 20명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20. 여기는 사람 수라고. 자, 이렇게 놓고 전체가 20명일 때 각각의 상대도수들이 나와 있잖아. 얘들을 찾아주는 거야. 거꾸로 찾아주는 거야. 상대도수가 0.2인 사람은 몇 명인지, 전체 20명 중에 몇 명 있어야 얘를 우리가 0.2, 5분의 1이요라고 읽어줄 수 있는지, 이걸 계산하자는 얘기지. 이렇게. 곱하기 100이 아니지, 얘는. 그냥 분수지. 100분율이 아니니까 20분의 n, 얘가 0.2, 5분의 1 나온다. n은 4. 4명. 4명일 때, 사람 수가 4명일 때 그 사람 수에 대한 상대도수를 0.25라고 읽어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0.2가 4니까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0.2가 4인 걸 이용해서 0.1을 찾아. 0.1은 2명이지. 이 2명으로 0.1의 몇 배가 몇 명인지. 예를 들어 65와 75 사이가
0.3이잖아? 그럼 얘는 0.1의 3배일 거야. 곱하기 3을 해줄게. 6명. 이런 식으로 다 찾아서 쓰면 답이 만들어지고 0.1. 지금 비어있는 A와 B 자리가 두 개 있잖아? 여기를 문제를 읽고 확인하러 가자. 이때 점수가 65점 이상인 학생 65점 이상인 학생 여기가 기준이야. 65점 이상인 학생은 13명 있다. 이미 6명, 5명, 11명 나왔네. 여기 2명이란 얘기네. 2명이란 얘기는 상대도수가 0.1이라니.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전체 인원수를 빼서 계산하는 사람 수로 찾는 방법이 있고 상대도수의 합이 1이다를 이용해서 1에서 빼주는 경우도 있어. 편한 대로 하면 돼. 나는 사람 수가 좀 더 편해 보인다. 그래서 17이니까 여기 3이. 3에 해당하는 상대도수는 0.15이고 아마 상대도수로 다 더해서도 똑같이 1 나오겠지. 이렇게 써놓고 정답만 말해주면 끝이겠구만. A 자리에 들어있는 숫자는 0.15 B 자리에 들어있는 숫자는 0.1 그래서 답은 A 빼기 B 0.05입니다. 윤아 이렇게 풀었어? 발표지. 네. 44번 빈칸 하나만 채워봐. 시작하는 방법은 이 상대도수, 전체 인원수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 각 상대도수에 대한 사람 수 하나씩 구하다 보면 정답이 자연스럽게 나와. 문제를 읽을 때 확인해야 하는 게 있어. 전체 인원, 항상 전체에 주목해라. 전체가 50명, 문제에서 거의 다 줘. 만약 주지 않았으면 아 이건 전체를 구해야 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전체 인원수의 첫 번째 초점을 준다. 전체를 구하는 게 시작이야. 문제의 시작. 주면 땡큐고. 그 다음 상대도수가 각각 주어져 있어. 65에서 70.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표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아직은 어렵지만 0.1 얼마니? 0.12 눈금 잘 봐서 0.12 70에서 75는 0.24 어우 0.24 그리고 75에서 80 75에서 80 0.4 눈 아프다 되게 이거 80에서 85 0.2 85에서 90 0.4 0.04 이렇게 된다. 자 이걸 가지고 합이야 당연히 1이겠지. 오른쪽에다가 전체 인원수에 대한 도수, 사람 수를 구하냐. 이게 문제풀이. 보기에서 물어보는 걸 먼저 답해도 되고 아니면 사람 수 다 구해놓고 그때 풀어도 되고. 첫 번째로 가볼까? 계급의 크기는 5다. 계급의 크기 여기 벌어져 있는 간격만큼 90 빼기 85는 5. 눈으로 봐도 5인 게 보이지? 간격 계급의 크기는 5다. 맞고 75cm 이상 80cm 미만인 계급의 상대도수가 가장 크다. 이 부분의 상대도수가 가장 크다. 맞아. 세 번째, 앉은 키가 70cm 이상 75cm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24%다. 맞지? 여기서 있는 0.24라는 게 곧 상대도수 100% 중에 24%를 의미하니까 이것도 맞는 말. 4번, 앉은 키가 80cm 이상인 학생 80cm 이상인 학생 요만큼을 말하는데 이 상대도수가 몇 명인지 찾는 그런 문제. 그래서 0.2 상대도수가 0.2라는 건 50명 중에 몇 명일까? 0.04는 또 몇 명일까? 둘이 합하면 0.24라는 숫자는 50명 중에 몇 명일까? 이렇게 찾는 거야.
100분의 24를 곱하기 50은 n이라는 숫자는 12명? 12명 나오네요. 12명? 10명이다. 틀렸네. 앉은 키가 10번째로 작은 학생이 속하는 계급. 10번째로 작은 학생이 속하는 계급은 70에서 75 미만이다. 이것도 사람 숫자 구해줘야 하지. 여기 6명 들어가고 여기 12명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인데 10번째라고 했으면 6명 다음 12명 미만 여기 사이에 들어가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5번도 맞아. 정답은 4번 10명입니다. 이렇게 상대도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도수분포표로 다시 돌아가서 전체 인원수를 통해 사람 수를 각각 구한다. 도수를 구한다. 요런 이야기, 요런 문제. 46번 풀어볼까? 46번 방금 했던 건 똑같아. 전체 인원수 나와 있고 특정 부분의 상대도수가 표현되어 있어. 25개 미만, 40개 이상 1, 사람은 몇 명일까? 상대도수와 전체 인원수로 간다. 아니지 25개 미만 40개 이상 25개 미만 상대도수는 0.1 40개 이상에 해당하는 상대도수는 0.12 둘이 합하면 상대도수는 0.22에 해당하고 0.22가 나오려면 전체 200명 분의 몇 명이 100분의 22니까 거의 뭐 산수지 산수 계산 양쪽 200씩 곱해주면 답은 44명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 됐고 찢겨진 걸로 넘어가 볼까? 요거 다음에 풀었나? 이렇게 유나야 맞았니? 43. 나른나른해요. 나른나른. 그럼 이거 유형 네 문제만 하고 좀 쉬었다가 앞으로 돌아가 보자. 통계보단 다른 게 더 재밌으니까. 좀만 힘내 좀만. 유형 4개만 더 합시다. 49번 유형 17에 수선 49번 찢어졌다. 얘를 다시 도수분포표 상대도수에 대한 표로 나타내보면 일단은 전체 50명 60에서 70 60에서 70 얼마야? 0.18 그리고 70에서 80 0.38 그리고 80에서 90 몰라 찢어졌어 90에서 100 90에서 100 0.04 눈 아프네 그럼 이걸 가지고 전체 합 상대도수의 합은 1이다를 이용해서 긴 칸을 찾아주면 되겠지 얘 다 더하면 얼마니? 5.6? 0.56 0.04 0.6 0.6이 나오네 비어있는 부분은 0.4 그지? 0.4 그 정도 높이 있는 거 같아 0.4 자 그럼 다시 문제를 읽어봐
8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학생 수는 얼마인가? 얘를 가지고 0.4를 가지고 전체 50명이 도수를 구해준다. 문제 풀이가 쉽지 얘는. 50분의 몇 명이 0.4일까? 10분의 4일까? 양쪽에 50씩 곱하면 n은 5, 4, 20 20명. 찢어져서 안 보인다. 40cm 이상 45cm 미만인 계급의 도수. 여기에 도수가 35cm 40cm 미만 계급의 도수의 2배일 때, 계급의 2배일 때 여기가 2배다. 도수가 2배라는 얘기는 상대 도수도 똑같이 2배라는 얘기. 그러면 0.2, 0.48, 0.68, 0.7, 0.3. 자랑 키가 45cm, 50cm 미만 소나무는 몇 그루인가? 몇 그루일까? 200분의 n이 10분의 3이다. 양쪽이 똑같이 200 곱해주면 69.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남은 요약 마무리 해보자. 시간도 많이 지났고 많이 그지? 문제가 지루하지. 저식에 내가 바꿔놨으니까 딱 맞거든? NC 해보자 NC. 그래서 1057번은 이렇게 풀면 돼. 마지막 유형 가볼까? 1059번 유형 20번. 말이 되게 길어. 그리고 나와 있는 글, 이걸 그래프도 그렇고 해석해서 비교하는 문제야. 비교하는 문제. 지금까지는 상대 도수에 대한 표를 도수문법표를 줬다면 1059번 같은 문제는 두 개의 상대 도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준다. 그리고 도수문법 다각형을 줘. 이 상태를 다시 한번 표로 만들고 해석하는 그런 문제예요. 1059번. 그림 자체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1번 2번 비교해보자. 2번 똑같이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고 바로 내려가요. 이게 2번.
여기가 15, 여기가 20, 25, 30 이렇게 나와요. 한번 풀어볼까? 같이 풀다가 안 풀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1번 1반보다 2반이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외우는 편이야. 이 그래프, 이 상대도수는 0단어 개수야. 하루 동안 외우는 0단어 개수. 1반보다 2반이 0단어를 더 많이 외우는 편이다. 맞지? 0단어를 더 많이 외우는 건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인데 그래프가 2반에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 말은 맞는 말. 1번은 맞다. 2번 1반과 2반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1반이지. 1반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이 부분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은 17.5다. 계급값은 슉 내려서 그 계급이 속한 부분 평균값 구하는 거니까 15와 20의 평균 17.5 맞네. 2번도 맞는 거야. 3번 1반과 2반 전체 학생 수가 각각 25, 50이면 0단어를 10개 이상 15개 미만 외운 학생 수는 1반보다 2반이 더 많다. 일단은 상대도수로부터 도수를 구해야겠네. 여기 1반에 해당하는 상대도수는 0.2 2반에 해당하는 상대도수는 1.4 상대도수가 다음에 1반 몇 명? 25명 상대도수 0.2 0.2를 통해서 상대도수 구해내면 5명? 1반 5명 이거에 해당하는 도수는 5명 2반은 전체가 50명 있고 상대도수가 1.4 그러면 50 곱하기 1.4 50 곱하기 10분의 14 하면 10분의 14 다 7명 7명 맞지. 따라서 3번 1반보다 2반이 더 많다. 네? 2반이 더 많아. 상대도수가 크다고 무조건 다 큰 건 아니야. 상대도수와 전체 인원수를 같이 함께 비교해야 그 해당 인원수가 나오니까 정답이 2번이 더 많다. 2반이 더 많다. 3번 되겠지. 4번 보기 2반에서 0단어 20개를 외운 학생은 2반 상위 22% 안에 든다. 20개 이상? 20개 이상이면 이 부분을 말하네. 이 부분에 해당하는 2반의 상위 퍼센트는 0.36 0.22 20개를 외운 잠깐만 소리 1반보다 2반이 더 많다잖아 얘들아 왜 말 안 해줘 1반보다 2반이 더 많단데 3번 문장 마지막에 보면 1반보다 2반이 더 많다 1반보다 2반이 더 많다니까 3번도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네 1반보다 2반이 더 많지 4번 5번부터 보셨어야 했는데. 맞아 5번부터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 다 고르기보다 이걸 다 읽어보는 게 주 컨셉이잖아 1번부터 봤지 2반에서 0단어 20개를 외운 학생 20개를 외운 학생은 상위 몇 퍼센트에 되니 0.58 58%인데? 이렇게 많다고? 아주 0단어 많이 외우는구나 58%.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에서
일반의 영단어 15개 미만 외운 학생 15개 미만 외운 학생은 전체 32%가 맞고 영단어 많이 외워라. 영단어.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4번이 정답. 보통 이런 문제는 3, 4, 5에서 답이 나오지. 그래서 끝에 보면 0.2, 0.2, 0.06, 0.14, 0.24, 0.34, 0.2, 0.6. 자, 하나씩 보자. 기억. 여학생이 남학생 수보다 점수가 높은 편이다. 점수가 좀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높은 편이다. 높은 편. 맞아. 여학생이 공부를 더 잘함. 니은 수학 점수가 85점 이상. 85점 이상. 여기 라인 쓱 그어가지고 85점 이상, 90점 미만. 요 라인에 등장하는 숫자 2개, 0.28과 0.24를 비교해주자.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다. 맞지? 여학생이 더 적나? 상대도 수가 다를 뿐 사람 수는 구해봐야지 알아. 왜냐? 남학생 전체는 150명이라고 했고 여학생 전체는 2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상대도 수를 통해 사람 수를 구해야 한다. 니은에서 150명에 대한 0.28, 100분의 28을 곱해서 사람 수를 직접 구하고 200명에 대한 100분의 24, 0.24를 곱해서 사람 수를 찾는다. 남학생은 2분의 3의 28이니까 42, 42명이다. 여학생은 약분하면 48, 48명이네. 딱 봤을 때는 뭐지? 이게 더 크니까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대도 수를 통한 진짜 사람 수를 구해냈을 때 다르다는 거 알아봐야 한다는 거. 여학생이 더 많다. 여학생이 6명 많습니다. 정답이 되겠지? 얘는 틀림. 디귿 수학 점수가 95점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14%다. 무슨 말이냐면 95점 이상인 학생 수를 전체 학생 수를 구해달라는 얘기. 이만큼 0.2와 0.6을 남학생 기준으로는 0.06이지 이거 0.06. 남학생 기준으로는 0.06을 통해서 인원수를 알아내고 여학생 기준으로는 0.2를 통해서 인원수를 구해내는 그런 문제를 그렇게 풀라고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 남학생 기준으로 몇 명인가 알아봤더니 약분하면 2분의 3, 3, 9, 9명 나오고 여학생 기준으로는 0.2에 해당하는 사람 수, 도수값은 40명.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49명. 같이 49명. 수학 점수가 95점 이상인 학생 수, 전체 학생 수는 49명.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 합쳐서 350명이 존재하니까 퍼센트는 이런 값을 가질 거야. 계산해주면 350분의 49 곱하기 100. 분자분모 70 약분하자. 7 약분하면 50과 100 약분해서 2. 계산 결과 14% 등장. 정답은 14%. 니은 틀리고 디귿 맞네. 이렇게 되는 거네. 제가 찍긴 했거든요. 근데 얘가 1번 의미는 없잖아요. 1번밖에 그치. 없으면은 이 문제가 상인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나머지는 알아볼 필요가 풀어보라고 듣는 거기 때문에 4번이라고. 그치. 기억 짝꿍의 니은인데 니은을 맞다고 하면 답은 5번이잖아. 디귿은 알아볼 필요가 없지. 그럼 이 보기를 디귿을 만든 사람이 울 거야. 디귿 풀게 시켜야 되는데 디귿이 보기 없다. 그럼 니은은 틀리게 돼.
보기를 분석해서 푸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럼 이제 마지막에 기억이 니은이까지 계산하고 나서 디귿이 맞을까? 여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 근데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고 니은은 당연히 틀린 거고가 높은 확률로 보인다. 디귿은 판단을 해봐야겠다. 뭐랄까 이게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인데 되게 중요한 거야. 또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잔머리를 많이 써야 문제가 좀 명리하게 풀려. 그래서 일단 답을 바로 하고 잘했어. 아니면 그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쵸? 디귿은 이렇게 푼다. 전체 학생 수분의 특정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프리뷰 남고 다 끝났는데 프리뷰도 언젠간 풀어봐. 여기 프리뷰 뒀다가 나중에 2학기 들어가면 시험 전에 풀어도 좋고 다 쓸 때가 있다. 그러면 쓸 때가 있을 것이다. 상대도수. 여기는 철저하게 사칙연산이지. 도형이 안 보여요. 뭐 어느 부분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다는 그냥 계산 우직하게 하는 거.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볼까? 원과 부채꼴. 그냥 책 안 보고 들어도 괜찮아. 펴서 봐도 좋고. 원과 부채꼴. 시작은 원. 그리고 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는 단지름밖에 없습니다. 원은 원 둘레랑 넓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구하는 공식은 2파이r 그리고 넓이는 파이r 제곱. 보통의 둘레를 L이라고 표시하고 넓이를 S라고 하지. 그다음 이건 원에 대한 얘기였어. 두 번째는 부채꼴에 대한 얘기. 부채꼴. 반지름 똑같고 이번에는 전체 원둘레가 아니라 바깥쪽 일부분만 존재하는 걸 코라고 불러. 그리고 가운데 끼어있는 이 각도를 중심각이라고 하고 보통 x를 표시해서 나타낸다. 이렇게. 코의 길이. 코의 길이는 2파이r인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 전체 한 바퀴 360도 분의 일부분 x를 써서 구해낸다는 거. 둘레 길이가 아니야. 코의 길이야. 얘랑 이제 번에 살짝 추가 버전으로 둘레 길이라는 걸 간혹 문제에서 물어보더라고. 둘레의 길이. 둘레 길이는 항상 코의 길이까지만 구하지 말고 많이 이제 빠뜨리는 거. 반지름 2개. 곱하기. 많이 빼먹지? 그 다음 부채꼴 넓이. 얘도 파이r 제곱까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짱이 파이r 제곱. 파이r 제곱까지는 똑같은데 똑같이 중심각만큼을 곱해줘서 일부분을 확인할 거라는 거. 이렇게 왔었어. 그리고 이 둘을 이용해서 응용해서 풀었다는 공식. 얘는 L, 얘는 S라고 할 때 S는 2분의 1 R, L 이렇게 쓰던 거. 여기에 있는 L은 코의 길이를 뜻하고 여기에는 R은 반지름을 뜻하고 여기는 넓이. 그치 유나야? 요 공식 있었어. 이거 사용할 때. 두개 합쳐서 썼구나. 맞아. 합쳐지는 거 보여줄게. 줄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아니야, 내가 봐도 기억 안 나. 맨날 까먹어. 얘네 공식 유도하는 과정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되게 짧다.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야. 오늘 분필 많이 어려우신가? 분필 다 짧은 넘쳐난다. 짧은 거 많이 쓰시네. 자, 얘를 L은이라고 표현할 거야. L은 2파이 R 360분의 X. 얘를 S라고 표현해서 다시 써볼 건데 제곱의 모양을 두 번 곱했다라고 해서 R 두 개로 바꿔서 볼 거야. 우리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아니까 위치를 살짝 바꿔보자. 네. 위치를 어떻게 바꾸냐?
r을 맨 앞에 뺄 거고 뒤에다가 파이 r 360분의 x를 뒤로 밀어서 남길 건데 위에 있는 공식을 집어넣을 거라서 앞에 2를 만들어줘. 그럼 내가 없는 2를 만들었지? 앞에 2분의 1 붙여서 약분하면 1이요 라고 쓴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1r까지가 되고 여기 이 부분 알고 있던 L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야. 이만큼에 해당하는 게 L로 변합니다. 끝이지. 되게 간단했지. 따라서 S는 2분의 1 RL. 많이 빼먹는, 많이 빡치는 부분은 요거 2분의 1. R이 뭐였더라? L이 뭐였더라? 그거 지워줘. RL. 입에다 붙이는 게 좋아. RL 2분의 1 RL. 이 공식의 편리함은 중심각을 알 필요가 없다. 중심각을 몰라도 x라는 중심각을 몰라도 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사용을 하지. 이거 원과 부채꼴이었어.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건널비 부피인가? 건널비? 여기 계산할 게 많았지. 건널비 부피. 처음에 뿔이 나왔던 거 같고, 그 다음 기둥이 나왔고, 그리고 뿔대라는 게 나와. 마지막에 등장한 게 구. 뿔 계산할 때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 건널비는 상관없지. 건널비 아니야. 건널비야 그냥 쫙 전개도 펼쳐가지고 구하는 거. 건널비는 얘만 좀 조심하면 돼. 4파이 L제곱. 나머지는 요거 계산하는 거 알지? 문제가 있는데 얘가 4파이 L제곱이라는 거. 그다음 부피에서 좀 특이한 특징이 있었어. 뿔은 항상 앞에 3분의 1이 필요하다.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여기도 특이한 거 3분의 4 파이 r 삭제곱. 이런 표현. 아직은 이걸 정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냥 써라. 증명은 고2에 올라가서